매일 눈치 보고 다른 사람 감정 살피고 작은 소리에 깜짝 놀라고 어떤 부탁이든 다 들어주고 항상 긴장된 상태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진 않으신가요? 그러면 당신이 HSP 확률이 정말 높을 겁니다. HSP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바로 전 세계 인구 중 20%만이 갖고 있는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나는 사람을 말하는 Highly Sensitive Person, 바로 초민감자라고 불립니다. 오늘은 HS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신이 조금이라도 예민하다고 느낀다면 꼭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 삶에 엄청난 손실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HSP는 초민감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매우 극도로 예민한 사람을 말하는데 별것도 아닌 것에 신경을 쓰고 신경을 쓰느라 에너지가 금방 떨어져서 뇌의 과부하가 쉽게 오기도 합니다.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왜 그렇게까지 사냐? 힘들지도 않냐?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건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인 사람인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전화 업무를 했을 때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 이유는 전화하는 제 목소리를 듣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내 목소리를 듣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까 저렇게 생각할까 라는 식의 신경이 쓰이는 게 있었어요.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동지가 있다면 꼭 댓글을 달아주세요. 아무튼 그럼 예민한 거랑 HSP랑 뭐가 다른 거냐? 그냥 예민한 것과 HSP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뇌가 일을 처리하는 속도가 일반적인 뇌보다 2배는 빠르다고 하는데요. 그 중엔 시각, 촉각, 청각이 있죠. HSP인 사람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최첨단 센서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똑똑하기도 하고 직관력이 상당히 뛰어나죠. 예를 들면 새로운 직장에 갔을 때 그곳의 분위기나 한 명 한 명의 말투나 표정만 보고도 그 사람의 성격을 잘 파악하기도 합니다. 또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팀장님이 누굴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들끼리 친한지 캐치를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술자리 갔을 때 친구랑 대화하는데 다른 소리에 집중되어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귀 자체를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 많은 팝업을 띄워넣고 일을 했을 때 과부하가 걸리는 것처럼 HSP인 사람들도 과부하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선 예민한 사람을 봤을 때 생각이 너무 많다, 너무 까다롭다, 너무 신경질적이다 라고 말하는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예민한 것과 HSP는 명확한 구분선이 존재합니다. HSP의 또 다른 특징 중 만약 잔인한 장면을 봤을 때 크게 자극받아 그 신체 부위가 실제로 아프다고까지 말합니다. 슬픈 장면이 있으면 당사자보다 더 슬퍼하기도 해서 마치 자신일처럼 생생하게 잘 느낍니다. HSP는 책임감도 강하면서 죄책감을 더 잘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 HSP로 사는 삶은 복잡하고 어렵게만 사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실 HSP 능력 중 대부분은 타고난 기질이 묻어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잘 챙겨주고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알아봐주는 능력이 있기도 하죠.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예민하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까칠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HSP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느낀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테니 말이죠. HSP의 또 하나의 장점은 모든 감각기관이 발달되어 있어서 음악이나 예술, 자연 환경을 맞이했을 때 남들보다 더 큰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미세한 소리도 놓치지 않고 작은 빛의 변화나 향기까지도 감지하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죠. 그러면 이 좋은 능력을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HSP가 좋은 능력이면서도 삶을 힘들게 하는 능력이라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그 해답의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의 예민함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SP들은 스스로에게 늘 묻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혹시 내가 고장난 건 아닐까? 혹시 나는 좀 이상한 걸까? 하지만 여러분, HSP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이 만약 주변 풍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저 멀리서 망원경을 갖고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특별한 감각을 가졌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특별한 능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나 사용 설명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특별한 망원경을 능숙하게 사용하려면 내가 언제 에너지를 잃고 어떤 자극에 힘들어하는지 스스로 탐구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죠. 결국 HSP에게 중요한 것은 이 특별한 망원경이 가진 성능을 온전히 이해하고 언제 렌즈를 닦아줘야 할지, 언제 잠깐 내려놓고 쉬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 뇌, 심리와 같은 공부를 하여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죠.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한다면 외부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살고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번째, 환경 세팅하기입니다. HSP에게는 스트레스나 복잡한 생각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편안하거나 마음이 안정적인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간 시간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미리 계획해두면 조금은 짐을 내려둘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HSP는 친구나 지인의 모임 또는 어떠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거절해야만 우리의 삶이 숨을 쉴 수가 있고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꺼내기까지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니오라고 말한 것은 부탁을 거절하여 이미지가 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자신의 경계선을 알려주는 현명한 자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거절을 통해 자신을 소모시키는 상황을 피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를 다 못 지키긴 힘들어도 하나라도 알고 계신다면 정말 유용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HSP라고 생각했던 분들, 이때까지 이상한 사람으로 알았던 나, 이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부족하게 느껴졌던 것도, 남들과 다르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도 당신이라는 단 하나의 존재를 완성하는 조각들입니다.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삶은 그 모든 조각을 온전히 받아들인 순간부터 시작될 거니까요. 전 앞으로도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HSP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